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의 다양한 문화재 소식을 모아 핵심만 전달드리는 문화유산 채널 월간 문화재 뉴스의 아나운서 지윤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7월, 날씨만큼이나 핫한 소식도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복궁 화장실 유적 발견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선조들의 놀라운 기술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함께 가보시죠. 화장실 그 유구 자체가 사실 그동안 너무나 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발굴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찾아서 소개하고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오늘 아무튼 이 자리를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위치는 현재 지금 계신 곳이 흥곡전이고요. 흥곡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배치도하고 북골도형이라고 하는 경복궁의 중건 이후의 정각 배치를 그려놓은 발굴된 유구들의 도면들을 이렇게 최대한 좀 맞춰봤습니다. 예산한 출수구의 길이가 현재 장전 18m인데 원래는 25m까지 있었던 것으로 연장됐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장실 안쪽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비교군으로서 화장실 바깥쪽에 있는 서양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물이 유입되고 분뇨가 섞이고 그리고 오수가 배출되는 과정, 오수가 분리 배출되는 상황 과정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현대식 정화조라 정말 놀라운데요. 물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오수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바닥에는 이제 찌꺼기를 깔리고 오수가 있고 좀 더 맑은 정화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이 입수 높이만큼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퍼내야 하는 상황이. 이 화장실 유구는 150년 전에 만들어졌고 50년간 사용된 것으로 여러 가지 과학 분석 그리고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길이가 10.4m고 폭은 1.4m, 깊이는 최대 1.8m. 바닥에는 이렇게 큰 돌들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서 이 기다란이 장대석들을 쌓아 올리면서 그 뒤쪽도 큰 돌들을 채워 넣으면서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넘치지 않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어떤 이 화장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경주에서 삼국시대 최장신 인골이 발견됐는데 그 키가 무려 180c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현장 함께 가볼까요? 탑동 28-1번지 근린생활시설 유적이고요. 그 발굴 조사는 1월 달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약 90%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온 신라시대 최장신의 무덤은 2호 목광묘에서 확인되었고 그 관련해가지고 그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 1원에서는 이렇게 지질적으로 리질층이 많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유기질이 잘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국시대 고분이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확인된 이후랑 같이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 유적이 위치하는 그 탑등 1호는 남서쪽으로는 오릉이 위치하고 그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월성이 위치하고 그 남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 지역의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남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릉과 저희 유적이 위치하는 요 북오릉의 동쪽 능선 사면 쪽으로 대단히 고분군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2010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약 한 180여 개의 분묘들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지금 저희 5번에 28-1번지에서는 총 한 24기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묘가 24기 정도 발굴이 되었고 그 중에서 12기 정도에서 인골의 흔적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제 목광묘 2호라고 하는 요 키 장신 180cm라고 하는 장신의 인골이 확인된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골이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고분에서 나오는 인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골의 흔적이라든지 인골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목광묘 2호에서는 거의 전신의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가진 인골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는 지금 가능성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같이 묻혀 있는 유물이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신라 시대 때 유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기대됩니다. 시대상으로는 이 보면 삼국시대라는 시대상에서 보면 무덤을 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지배층 안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어도 이 경주 월성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궁이 있고 그다음에 오릉이라고 하는 왕릉 사이에 탑동유적이라는 무덤군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무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일반 하층민은 아니고 적어도 신라 시대의 귀족의 한 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에서 조금 변형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척추의 변형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동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이나 아니면 노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척추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변형들이라든지 형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다면 요 허벅지 위에 이렇게 작은 소형의 동물뼈가 있는데 이게 아마 개라든지 개와 같은 이런 조금 소형의 포유동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동물들을 안고 나오는 형태들은 조금 다른 유적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 당시 그 동물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같이 수습을 하고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현지형에서 판단할 수 있을 때는 그 개의 다리뼈로 보이는 뼈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당시엔 그 같이 놓았던 상황으로 봐서는 같은 시기에 묻혔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렇게 무덤 주변에 의뢰용으로 뭐 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묻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는 조금 이것이 지금 시기보다 빠르지만 경남 사천 늑도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가 묻혔던 무덤들이 좀 많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것들은 대부분 다 남성이고 지금 현재 요 180cm 되는 인골 같은 경우에도 50대 정도 되는 남성의 인골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
성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보면 165의 사람이 있고 180의 사람이 있고 2m의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서양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DNA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삼국시대에서 인골들이 이렇게 신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골들이 나오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인골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나왔던 인골들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165를 전후한 인골들이 많이 나오는 데 반해서 지금 이번에 탑동 유적에서는 180cm라고 하는 조금 이례적으로 큰 개체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시의 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수습된 그 동물뼈라든지 인골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동물뼈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인골은 6개월 정도 다음에 시도를 할 건데요. 그 시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것은 또 아니고, 그 자료가 나온 것을 또 달리 비교할 데이터 가지고 또 비교 자료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현장에서 못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인골 같은 경우에는 뼈를 관찰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었던 남성과 50대, 그리고 디스크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인골의 치아를 통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의 충치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의 여부,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의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어떤 병을 알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DNA 분석 등을 시도해서 만약에 그런 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면 경주 지역에서 나오는 신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정확한 DNA 관련성 등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개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개의 크기라든지 고 나서 묻혔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로 묻혔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옛날 개가 어떤 크기 정도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분석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분석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이번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 축적을 통해서 향후 신라시대의 생활상을 복원할 때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조금 색다른데요. 과거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를 발굴했다는 소식입니다. 고고하게 미래를 책임질 여름 발굴 캠프 수료식 현장 가보시죠. 출연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김나경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최유리. 오늘 이 발굴 수료식 캠프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히 문화재청과 고고학회가 연합을 해서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게 됩니다. 발굴 조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주 동안 노력한 그 스펙은 여기서 있지 않습니다만 제1회입니다. 처음입니다. 수많은 여름 캠프 중에 하나일 수 있으나 그 시작입니다. 발굴 캠프는
우리 고고학 분야의 미래 세대를 제대로 좀 키우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우리 학예 연구사나 그 연구관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고고학 현장, 문화재 현장에 다시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패 국립경제문화재연구소 민경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쭤보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느끼셨던 점. 역시 현장 일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서 유구 선 잡아보고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고학을 계속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마음가짐이나 이런 태도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기록이 없는 그리고 실제로 남아있는 것들을 찾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비어있는 역사의 한 공간들을 계속 찾아서 채우는 그래서 내가 하는 호미질 하나하나 또는 내가 긁어내는 흙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을 채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교에서는 직접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충분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유물 접합을 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유물 접합 자체가 자그마한 것들을 자세히 보고 접합하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유물에 대한 생각과 원형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학과 출신으로서 조금 이제 필드 캠프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저한테 많이 필요했다고 느껴졌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고학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실습이 제일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론이나 따로 실무적으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유구 촬영이라든지 유물 촬영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실습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다음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무형유산을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소식입니다. 신기술과 예술을 접목시킨 그 현장 만나볼게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연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배우씨!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곡준원이 잡아보고 잡기를 물리쳐 볼 거예요. 야,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있기 아쉬운데요.
무섭게 생겼다. 어? 할아버지네? 뒤로 좀 엎드리면 생생한 현장감 여기서도 느껴지네요.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꿈나래터는 무형유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조성한 상설 체험관입니다. 음성인식 AI, VR, 동작인식 센서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형유산이 가진 다양한 어우러짐의 가치를 재미있게 경험해보세요. (7월의) 뜨거운 현장이 또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문화재 행정 60주년 미래전략 토론회가 그곳인데요. 디지털 문화유산 대전환, 과거와 미래의 연결 전략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정책을 논의하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7월의 문화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차고 다양한 문화재 뉴스로 인사드릴게요. 이상으로 문화유산 채널 월간 문화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